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여러분, 부와 성공은 과연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 생각의 힘을 통해 누구나 손에 줄 수 있는 열매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성공학의 고전,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의 축적 방법을 넘어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개인적 성취, 재정적 독립, 그리고 풍요로운 정신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하신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긍정의 에너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풍요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을 부와 성공으로 프로그래밍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책은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책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책과 비견될 만한 책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한 사람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공한 이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살아있는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철강왕으로 불렸던 앤드루 카네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부와 성공의 비밀 공식을 젊은 작가 나폴레옹 힐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카네기는 단순히 스스로 억만장자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비밀을 배운 수많은 사람들을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카네기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려 500명이 넘는 당대 최고의 부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성공 비결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 이 지식을 연구하고 체계화했으며 부를 향한 아이디어와 열정,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책이 전하는 원칙들은 처음 출간되었을 때처럼 여전히 강력하고 실용적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원칙과 공식은 돈을 벌고 개인적인 성취가 주는 깊은 만족감을 얻고자 간절히 바라는 모든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지극히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책 속에서 당신은 자기 암시의 마법, 체계적인 계획의 힘, 그리고 놀라운 자기 분석 시스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인물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가치가 증명된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단순히 돈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정, 조화로운 가족관계, 동료 간의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영적인 안정감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더 큰 부입니다. 이 책의 가르침은 당신이 이러한 더 높은 차원의 풍요를 누릴 준비를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인생의 어려움과 갈등은 점차 줄어들고 당신의 삶에는 풍요로운 부가 넘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저자 나폴레옹 힐의 목소리로 직접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모든 장에는 돈을 버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죠. 저는 50여 년 전 앤드루 카네기로부터 이 비밀을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앳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총명하고 매력적인 스코틀랜드 출신의 노신사 카네기는 제게 빙둘러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 편안히 기댄 채
눈을 반짝이며 제가 그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했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파악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20년이 넘는 세월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식이 없었더라면 실패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수많은 남녀가 이 비밀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의 지원 아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책에는 바로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 마법 같은 공식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할 시간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공식이 모든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쳐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공식이 제대로 교육된다면 전체 교육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켜 학업에 필요한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이 비밀의 힘을 증명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거대 기업 스틸의 탄생 비화입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공식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찰스 M. 슈왑이라는 한 젊은이에게 이 비밀을 적용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슈왑은 돈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공식은 그에게 약 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비밀은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이 비밀을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대한 부를 쌓았고 어떤 이들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한 목회자는 이 공식을 활용하여 연간 7만 5천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시내티의 한 재단사였던 아서 내시는 파산 직전에 자신의 사업에 이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업은 기적처럼 되살아났고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해져서 신문과 잡지들은 약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홍보 효과를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비밀은 댈러스의 스튜어트 오스틴 와이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비밀을 받아들일 준비가 너무나 잘 되어 있었기에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성공했는지는 이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 전체에 걸쳐 제가 말하는 비밀은 최소 100번 이상 언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견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카네기 경역시 제게 이 비밀을 알려줄 때 특정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조용히 암시만 해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비밀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책의 모든 장에서 최소 한 번은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당신이 스스로 발견하며 얻게 될 수많은 혜택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거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실패를 거듭했거나 혹은 질병이나 신체적 한계로 고통받고 있다면 제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희망의 사막 한가운데에도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오아시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 비밀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활용되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 비밀의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은 이것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성공의 길로 휩쓸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심이 든다면 이 비밀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그들의 업적을 살펴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비밀 또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가치에 비하면 아주 작은 대가이지만 말입니다. 이 비밀은 의도적으로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발견할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한 부분은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준비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작용합니다. 정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토머스 앨바 에디슨은 이 비밀을 발견하고 현명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는 고작 3개월의 정규 교육밖에 받지 못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였던 에드윈 씨. 반스는 이 비밀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초라한 연봉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산을 모으고 젊은 나이에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책의 첫 부분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부가 결코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돈과 명성, 인정과 행복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냐고요?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당신도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첫 장에서 혹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비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카네기 경의 위임을 받아 20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카네기의 비밀 덕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헨리 포드,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 조지 이스트먼, 존 디, 록펠러, 토머스 에디슨 등 이 이름들은 수백 명에 달하는 유명한 미국인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재정적 혹은 다른 분야에서의 업적은 카네기의 비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저는 이 비밀에서 영감을 받고도 각자가 선택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부를 축적했거나 뛰어난 인물이 된 사람치고 이 비밀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언급하는 이 비밀이 페이지 위로 튀어올라 당신 앞에 명백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말이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그것을 즉시 알아챌 것입니다. 첫 장에서 느끼든 마지막 장에서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추고 축하하십시오. 그날은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테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이 책의 내용은 허구가 아닌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준비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위대한 보편적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첫 장을 시작하기 전에 카네기의 비밀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마지막 조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성취와 모든 부는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만약 당신이 이 비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디어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 순간 나머지 절반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은 실체입니다. 생각은 물질입니다. 특히 명확한 목표, 끈기,
그리고 부나 다른 물질적 목표로 전환하려는 불타는 욕망과 결합될 때 생각은 매우 강력한 것이 됩니다. 몇 년 전 에드인 시 반스는 사람은 정말로 생각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스의 욕망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매우 명확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에디슨을 위해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에디슨과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현실로 바꾸어 나갔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부로 이어지는 원칙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욕망이 처음 그의 마음에 떠올랐을 때 반스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큰 장애물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슨을 알지 못했고 뉴저지주 오렌지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욕망은 평범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발명가와 떠돌이. 에디슨의 연구실에 나타난 번스는 자신이 에디슨과 사업을 하러 왔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몇 년 후 에디슨은 반스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는데 누가 봐도 평범한 떠돌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한 남자가 무언가를 너무나 강렬하게 원해서 자신의 모든 미래를 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반스가 에디슨의 회사에 처음 취직하게 된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결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첫 만남에서 에디슨과 파트너 관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적은 급여를 받으며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의 목표에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그의 욕망은 끊임없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 진정으로 준비가 되면 기회는 반드시 나타난다. 반스는 에디슨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 길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건 안 될 거야.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는 에디슨과 사업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내 평생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집착이 될 때까지 고수한다면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아마도 젊은 반스는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과 끈기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가 찾던 기회를 가져다 줄 운명이었습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반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와 다른 방향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의 변덕 중 하나입니다. 기회는 뒷문으로 살며시 들어오는 버릇이 있고 종종 불운이나 일시적인 좌절의 모습으로 이장하고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에디슨은 막 에디슨 구슬기라는 새로운 발명품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업사원들은
그 기계에 별다른 열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노력 없이는 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바로 그때 반스는 자신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 기회는 발명가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한 기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반스는 자신이 에디슨 구슬기를 팔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에디슨에게 그것을 제안했고 즉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 기계를 너무나 성공적으로 팔아서 에디슨은 그에게 전국 배포 및 판매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그 파트너십을 통해 반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정말로 생각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반스가 그의 욕망을 통해 정확히 얼마의 현금을 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200만 달러나 300만 달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이든 그가 얻은 지식에 비하면 하찮은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생각의 충동이 알려진 원칙들을 적용함으로써 물질적인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스는 말 그대로 위대한 에디슨과의 파트너십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된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그가 시작할 때 가진 것이라고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능력과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 욕망을 고수하겠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금광까지 1m.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일시적인 좌절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든 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비의 삼촌은 골드러시 시절 금광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부자가 될 희망을 품고 서부로 떠났습니다. 그는 땅에서 캐는 금보다 사람의 생각에서 더 많은 금이 채굴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채굴 허가를 받고 삽과 곡괭이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고된 노동 끝에 그는 반짝이는 광맥을 발견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광산을 덮어두고 집으로 돌아와 친척과 이웃들에게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돈을 모아 기계를 구입했고 광산으로 보냈습니다. 다비와 그의 삼촌은 다시 돌아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광물을 캐내어 재련소로 보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콜로라도에서 가장 풍부한 광산 중 하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몇 번만 더 광물을 캐내면 모든 빚을 갚고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개의 끝에 도달했다고 믿었지만 금단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다시 광맥을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고물상에게 단돈 몇백 달러에 팔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고물상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광산 기술자를 불러 땅을 조사하고 탐사를 의뢰했습니다. 기술자는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는 주인들이 가짜 광맥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진짜 광맥은 다비 일행이 파기를 멈춘 곳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곳에서 광맥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물상은 그 광산에서 수백만 달러의 광물을 채굴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되라는 말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비는 욕망이 황금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그는 생명보험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고
금광에서 불과 1m 앞에서 포기하여 막대한 부를 잃었던 경험을 자신의 새로운 일에 활용했습니다. 그는 나는 금광에서 1m 앞에서 멈췄지만 보험을 팔려고 할 때 고객이 안 되라고 말한다고 해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를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보험을 판매하는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끈기는 금광에서 배운 값진 교훈 덕분이었습니다. 성공이 한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기 전에 그는 반드시 일시적인 좌절과 어쩌면 실패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이 닥쳤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저자에게 그들의 가장 큰 성공은 포기하기 직전에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신랄한 아이러니 감각을 가진 사기꾼입니다. 성공이 거의 손에 닿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즐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공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성공은 종종 가장 큰 좌절 바로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강하게 들 때가 바로 성공의 문턱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을 때일 수 있습니다. 다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한 정신력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분들 역시 수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욕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불타는 갈망, 즉 간절함입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은 6가지 명확하고 실용적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돈의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단순히 많은 돈을 원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둘째, 당신이 원하는 돈의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셋째, 당신이 그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명확한 날짜를 정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즉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다섯째, 당신이 얻고자 하는 돈의 액수, 기한,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계획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으십시오. 여섯째, 당신이 적은 선언문을 하루에 2번,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난 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읽는 동안 당신이 이미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느끼고, 믿으십시오. 이 6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6번째 단계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아직 돈을 갖기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불타는 욕망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 돈을 간절히 원해서 그 욕망이 집착이 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목표는 돈을 원하고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결심을 너무나 확고히 하여 당신이 그것을 가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부를 축적한 모든 사람들은 돈을 얻기 전에 먼저 꿈꾸고, 바라고, 갈망하고,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당신이 돈에 대한 불타는 욕망으로 자신을 불태우고 그것을 소유할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지 않는 한 결코 큰 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리더, 새로운 발명품, 새로운 마케팅 방법, 새로운 책, 새로운 영화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요구 뒤에는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한 가지 자질이 있습니다. 바로 명확한 목표, 즉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한 불타는 욕망입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옳고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특히 일시적인 좌절에 직면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실패가 그에 상응하는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기로 작동하는 램프를 꿈꿨습니다. 그는 1만 번 이상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기계를 꿈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꿈이 전 세계에서 현실이 된 것을 봅니다. 간절한 욕망은 꿈꾸는 사람이 날아오를 수 있는 발사대입니다. 꿈은 무관심, 게으름, 야망의 부족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위대한 생각이 잠들어 있습니까? 오늘 그 생각의 씨앗에 간절함이라는 물을 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그 생각 하나에서